빅뱅 전 메이플의 레벨업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 12인, 작년에 4차 영상을 다루면서 썸네일에 각 직업별 랭커분들을 넣었고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200레벨 달성 유저들에 대한 정보들을 풀어보겠다 했었죠. 오늘 한국의 200레벨들을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우선 전사, 히어로 최초 만렙은 우리가 모두 아는 타락퍼 전사죠. 이분은 워낙 유명하시기도 하고 카페에 본인이 걸어온 길을 다 적어놓으셔가지고 특히나 그 행적이 많이 남아있기로 유명하죠. 이를테면 원래 개정주는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구걸하고 댕기는 모습을 보면서 육성을 도와주며 메이플을 시작하게 됐고, 첫 캐시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으며 아시안 노아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했으며, 원래는 값이 싸서 도끼를 선택했지만 레벨 190 초반을 달성한 이후 등장한 4차 전직에서 히어로의 브랜디 씨가 도끼에게 매우 불리한 배기 찌르기 형태로 등장해서 나중에 두선검으로 전향하게 됐다든가. 한편으로는 이런 정보들도 있었습니다. 트럭퍼 전사가 소속돼 있던 길드, 피임 길드의 뜻은 Friendship in Maple Story 있고요. 길드 인원을 나눠가지고 프레시맨, 서포머, 주니어, 세니어 길드에 나눠서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 4개의 그룹들을 묶어서 각각 1반, 2반, 3반, 4반으로 불렀는데 실제 학기에 맞춰서 이 반을 재배치해가면서 사람들을 섞는 매우 치밀한 길던 간 친목 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트럭퍼 전사는 프레시맨 피임 소속이었습니다. 아니 메이플 역사적인 인물이 왜 프레시맨이냐? 프레시맨 피임, 서포머 피임만 있던 시절인 2005년 8월 21일에 아시안느와 함께 이 길드에 가입을 했었던 신참 길드원이었기 때문이 아닐지 추측해봅니다. 이 반편성은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꾸준히 이루어지다가 2007년 3월을 기해서 주니어 피임 한반으로 모든 길드원이 모였고요. 서포머 피임 길드를 부계정 길드로 두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길드에서 주기적으로 정모를 개최하면서 단체 회식도 지원해줬던 걸 보면은 확실히 전설들이 가입할 만한 길드였던 것 같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타락퍼 전사가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기록들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반면에 다른 200레벨들은 남아있는 자료들도 증언들도 찾기 쉽지 않아요. 이를테면 팔라딘 랭킹 1위를 달성한 짱이네를 보죠. 다른 최초 200렙 유저들이 카이니, 제니스, 아무리 늦어도 옐론드에서 탄생한 반면에 짱이네라는 유저는 2004년 10월에서 등장한 엘니도 서버 유저였습니다. 짱이네가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 랭킹 1등은 이미 레벨 130을 달성한 상태였음에도 미친 레벨업 속도를 통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200레벨에 안착을 했고요. 이는 팔라딘 랭킹 1위, 엘니도 랭킹 1위이기도 했지만 이는 전체 랭킹 9위라는 엄청난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빅뱅 직전이고 자시고 2007년경의 팔라딘은 쓰레기 그 자체였습니다만 다른 직업들과 비슷하게 아니면 오히려 더 빠르게 레벨업을 해왔다는 건 대단한 업적이죠. 짱이네의 엄청난 업속도가 아니었다면 팔라딘의 1등은 최종 순위 104등의 LJK 3580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등이 9위, 2등이 104위라니 얼마나 특출났는지 감이 오시죠. 그리고 세 번째, 전사의 마지막엔 다크나이트의 정점을 제일 먼저 달성한 사람은 바로 생강빵 아그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은 많이 짧지만 굵은 내용들 뿐인데요. 우선 이분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혼테일을 공략한 그 데메토스 혼테일 공대, 하루 2회 입장 가능하던 혼테일에서 동일 공대의 그 두 번째 런에 예비 멤버로 확인됐던 인원이셨고요. 레벨이 제일 높아서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첫 번째 혼테일에서 드랍된 첫 번째 메이플 용사 20을 사용해서 성공하셨고 자연스럽게 전 서버 최초 메이플 용사 20 보유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웃긴 건요, 요즘도 메이플을 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팔라딘으로 직업을 바꾸셨고요. 인터넷 찾아보면은 팻공 사기당했다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사 봤으니까 이제 마법사 봐야겠죠. 마법사 중에서 불독 200레벨을 처음 달성한 사람은 아모제조아입니다. 아모제조아는 번개의 신과 같은 제니스 서버에서 활동하던 유저였고요. 번개의 신과 함께 북극성 길드에 가입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특이한 점은 번개의 신과 아모제조아는 항상 같이 보스를 다니고 같이 사냥을 했으며 나중에 심지어는 메이플에서 결혼까지 같이 한 사이가 됐다는 점이죠. 아시안느와 타락파워 전사도 이렇게 막 붙어서 사냥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모제조아는 여성 유저입니다. 사실 코디해 놓은 것만 봐도 약간 남자 감성이 아니긴 하죠. 나이가 꽤 되던 분이셨는지는 몰라도 북극성 길드 내에서는 이제 엄마라고 불렸던 것 같네요. 다음은 썬콜 중에서 200레벨을 최초로 달성한 LKC1031입니다. LKC1031은 랭커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래 1등만 기억되고 2등 아래부터는 이제 버려진다,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메이플은 웃긴 게 1등이랑 3등은 유명한데 2등을 찍어놓고도 이렇게 존재감 없는 랭커가 있나 싶어요. 옐런드 서버 출신인 LK1031은 썬콜 아크메이지로서 4차가 등장했던 그 초기 시절에 너무 많은 만화 소모량으로 기피되던 블리자드를 재력발로 밀어붙여서 역사상 거의 최초로 무한 블리자드 사냥을 시도를 해서 번개의 신을 밀어내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 전체 랭킹 2위 그리고 옐론드 서버 랭킹 1위를 찍은 유저거든요. 근데 그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옐론드의 두 번째 말렙이 등장했단 말이죠. 근데 당시 있었던 그 축화 고학 같은 걸 보면요,
LKC1031의 그 부계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본캐로 말렙을 찍어놓고 시간이 좀 많으셨는지 본인의 부캐까지 갖다가 박아서 말렙을 찍어놨다는 건데, 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회 활동도 전혀 없었고 마을에서 장기간 잠수 타는 모습만 목격되거나 하는 걸 보면은 뭐 그렇게 막 뽐내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아마 잘 알려지지 않은 부자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법사의 세 번째는 파워컴 대장. 이분은 비숍으로서 최초로 200레벨을 달성한 유저인데요. 이분은 200레벨 달성 이후 본인의 일대기를 매우 길게 풀어두셨기 때문에 조금만 찾아보면 내용이 다 나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이 유저는 주디스 서버 출신인데, 이 주디스 서버가 2005년 7월에나 나온 서버였고 당시 랭킹판 최상위는 160을 넘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걸 고려하면 초기 말렙 유저들 중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200레벨을 달성한 유저가 아닐까 싶네요. 물론 프리스트의 스킬인 홀리 심볼 빨로 레벨을 빨리 올렸을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광역기 사냥의 대명사인 제네시스, 그러니까 이 4차 전직 비숍 직업군의 등장 이전에 이미 프리스트로서 180레벨을 달성한 걸 고려하면은 남들보다 특출나게 빠른 레벨업 속도를 보여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궁수 볼까요? 궁수에는 우리 변지의 신 VV님이 있죠. 빅뱅 이후에 이제 대리장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무리해서 무조건 별 달아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다가 장을 했는데 실패 사례가 쌓이면서 이제 사람들이 맡겨놨던 돈을 못 돌려주고 뭐 그런 상황에서 따가되 시도하다가 망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래도 당시 2등은 2등이시니까 한번 넣어봤습니다. 보호마스터가 있었으면 신공도 있겠죠. 신공 중에서 최초로 200레벨을 달성한 유저 바로 양파호호호입니다. 엥? 근데 신공 썸네일에서 사쿠라 카츠미 쓰신 거 아니야? 뭐 맞긴 한데 신공 유저 중에서 그나마 좀 이름 날렸던 양반이 사쿠라 카츠미였기 때문에 쓴 거죠. 그도 그럴게, 사쿠라 카츠미는 메이플 초반부터 신공 1위 자리를 지켜온 레전드급 유저였으나 4차 전직이 추가된 이후 2달이 지나기도 전에 군대 영장을 받아서 랭커 경쟁에서 강제로 물러나야 됐거든요. 그 빈자리를 뚫고 신공 최초 200레벨을 달성한 유저가 바로 양파호호호라는 겁니다. 당시 제네시스 서버 궁수 랭킹을 봐도 아시겠지만 당시 신공의 입지는 팔라딘보다도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양파호호호님은 다른 랭커들과는 달리 경쟁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착실히 계속 레벨을 쌓아 올렸고 결국 전체 랭킹 174위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성공한 유저가 되겠습니다. 직업 랭킹 1위 치고는 뭐 엄청 늦게 올라간 셈이죠. 그리고 이분도 여성 유저신데 아이가 있는 주부시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가정이 있는 어머니이셔서 그런지 아니면 뭐 경쟁자가 없는 환경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메이플을 이 정도로 오래 하게 되면은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드는 게 과학인데 굉장히 글을 예쁘게 쓰시는 게 굉장히 인상 깊네요. 자, 다음은 도적입니다. 첫 번째는 나이트로드. 나이트로드 최초로 200레벨을 달성한 유저는 많은 유저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쫄병 누나입니다. 이분도 그 유명세에 비해서 알려져 있는 정보는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요. 관련 루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 욕쟁이다, 아니면은 뭐 블로그에 쫄병 누나 본인의 코디를 자기가 베낀 거라 주장하는 미친놈이 있었는데 걔한테 가서 이제 장문의 욕을 시원하게 다는 사람이었다, 이런 썰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다가 본인이 직접 남긴 글들을 살펴보면요, 상당히 진중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매너가 좋다라는 증언도 많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건 있었어요. 남아있는 짤들 중에 유명한 짤이 지인과 함께 피해누스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내가 지금 당장 붕어를 잡아줄 테니까 템은 니들이 먹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반협박을 하는 짤이 있는데, 아마 이거는 본인이 직접 피어누스를 처치하고 리젠 타임을 기록해두기 위한 술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원조 붕 쌀다니 이제 쫄병 누나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또한 쫄병 누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다, 아니다 여자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공방이 꽤 치열했던 것으로 아는데 조사 결과 남자도 맞고요, 여자도 맞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쫄병 아저씨와 아주머니라는 언급으로 봐서 이거는 이 캐릭터를 부부가 같이 육성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카페를 보면은 원래 계정주가 아닌 사람인 듯 보이는 유저가 작성한 글에 남아있는 작은 본주라는 언급, 분명한 타인인데 부주도 아니고 본주다? 이 말로 봐서 남동생이거나 뭐 아니면 아들로 보이는 사람이 육성에 같이 참여했다 라고 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쫄병 누나는 뭐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함께 육성하면서 도중에 아들도 종종 같이 게임에 접속을 했다, 다들 매너 좋게 플레이를 했지만 아버지 쪽 본주는 뭐 좀 더 과몰입해가지고 플레이했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도적의 또 다른 직업군 섀도우에서의 최초 만렙은요, 신공과 마찬가지로 100위권 밖에서 달성됐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로 100위를 놓친 멘토스가 그 영광의 주인공이죠. 멘토스가 언제 계정을 생성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2006년 10월 18일 4차 전직 업데이트가 2달 남은 상황에서 125레벨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 이후의 행적은 2007년 5월경 전 서버의 섀도우 랭킹을 정리한 글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른 유저들의 지지부진한 레벨업 속도와는 확연히 비교되는 멘토스의 레벨업 속도, 그 속도에서 이 유저의 진심을 어느 정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멘토스 역시 신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보적인 속도로 경쟁자를 뿌리쳤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렇게 다른 섀도우와 차원이 다른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었던 멘토스는 2008년 4월 30일 200레벨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200레벨을 달성하는 스크린샷은 이제 운 좋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섀도우 관련 버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절 섀도우 최초 200레벨이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2007년 12월 18일에 추가된 신직업인 해적입니다. 해적의 두 직업군 중 하나, 캡틴 직업군에서 최초로 200레벨을 달성한 유저는 건프레드인데요. 육성 도중 해킹으로 인해서 모든 아이템들을 다 털리는 일을 겪고도 다시 일어섰고, 결국 캡틴 직업군 그리고 해적 직업군을 통틀어서 최초로 레벨 200을 달성한 건프레드. 그렇게 알고 찾아봤는데요, 이게 아카이브 랭킹 갖다 뒤져보니까 랭킹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랭킹 1위가 건프레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요. 왜 랭킹에 없는 건지 궁금했는데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PC방에서 게임을 하면 경험치를 더 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메이플이었으면 한 20% 정도 더 줬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아마 GP방, 그러니까 집에서 PC방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우회 서비스 같은 걸 구매해서 약간 야권에 유예되는 방식으로 계정을 육성한 정황이 말렙 이후 발견된 것이죠. 그래서 200레벨을 달성한 이후 나중에 따로 한 달 정지를 받게 되는데, 이게 메이플 랭킹판이요, 일반적으로 정지를 먹으면 랭킹판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정지 해제 이후 캐릭터가 랭킹판에 다시 돌아오려면은 뭔가 경험치 내지는 랭킹 같은 거에서 갱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레벨 200을 찍어버린 상황에서 경험치가 더 이상 변동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더 이상 랭킹판에 복귀하는 일은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좀 아쉽긴 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적쯤 와서는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편법을 쓰려고 하는 시도가 점차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와는 별개로요, 200레벨을 달성한 이후에 영웅의 메아리 획득 퀘스트가 등장하지 않아서 운영자가 직접 이 양반한테 접촉을 시도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최초의 신직업이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찐빠가 좀 있었나 보네요. 그리고 마지막, 바이퍼 중에 최초 200레벨을 달성한 유저는 수줍이란 유저인데요. 이 유저에 대한 내용은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긴 합니다. 이 양반은 바이퍼 1등도 모자라서요, 나중에 카라라는 캐릭터를 육성을 해서 아란 최초 200레벨을 찍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넥슨과의 공식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그제서야 이 둘이 동일인이라는 정보가 밝혀진 셈이죠. 또 다른 TMI로는요, 아란 이후 나온 신직업인 에반의 경우에는 슬레임이란 유저가 1등을 달성했는데, 해당 유저의 인터뷰에서 밝혀진 사실은 이 양반 또 웃긴 게 수줍의 남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줍과 카라를 키웠던 이 사람이 여성분이란 얘기죠. 자, 이렇게 빅뱅전 200레벨을 제일 먼저 달성한 치열한 레이스의 승리자들을 모아봤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요, 2월에 조사 다 해놓고 만들려다가 이제 이슈가 있어서 못 만들었던 세계 각국의 200레벨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